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비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마켓 3.0의 그 챕터 3인가에 대해 3하고 4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3에서는 이제 미션 to the customers, 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이 있고 그게 따른 비전이 있고, 비전에는 어떤 그 왜 하는가, 기업들이 어떤 그런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지만,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소비자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미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책 3장 읽으신 분들 코멘트.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기서 3장에서 네? 진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기업에 어떻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중심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핵심적인 거,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 그런 미션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이 책에서 항상 얘기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챕터 3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그 판매 지향적이든지 아니 고객 지향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 영혼 지향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여기서 어떻게 그 미션이 나와주고 미션을 공유해야지만 나가야 된다고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오너다. 그 3.0 시장에서는 특정 브랜드가 성공을 걸, 그 브랜드가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스포츠에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하나의 그 구단이 인기를 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더 이상의 그게 그룹의 소유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팬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 SK 와이번스 같은 경우에 그런 김성근 감독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이건 SK 그룹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현대 마켓 3.0 시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팬들이 그걸 갖다가 좌지우지하게 된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의 충돌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제대로 어떤 타협점을 못 찾아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는 어떤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어떤 마케팅적인 거에 있어서 어떤 프로모션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면 뭘 해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에? 신제품 나왔을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 신제품이 나오려고 할 때 뭘 해요? 시장조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스포츠는 어때요? 평가 시장조사 안 합니다. 그냥 새로운 유니폼 나오면 나왔다고 공부하면 거의 아직도 스포츠에서 일방적인, 그건 단지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포츠 센터도 그렇고 모든 거에 있어서. 제가 아는 데에서는 제가 다니는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차장이 3층짜리인데 1층을 못 쓰게 하고 회원들한테 2층, 3층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1층을 뭐 발레스를 전용 주차장으로 해놔버리니까 일반 고객들은 2층, 3층을. 근데 그거를 미리 예를 들어 사전 조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새로운 어떤 유니폼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을 때 그게 대한 어떤 품평이라든지 어떤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물론 그것이 감독을 바꿀 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재료는 그 착각을 하면 안 돼. 재료. 원가나 재료. 원자재. 감독 기량이나 선수들은 이 선수들 바꾸고 이럴 때 팬들이 난리치면 안 돼. 그거는 왜 재료를 바꾸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어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당신들은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는.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관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선수가 음주운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보통 그러면은 생각이 그거는 개인적인 일 아니냐. 개인 선수 프로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 기량으로 인해서 누가요? 소비자들이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개 자체는 재료지만은 개가 만들어내는 기량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상품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제조자 측이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에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문제점이 아니라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에 쌓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뭐 지난번에 무슨 누가 아니 같이 사귄 여자가 죽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가.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그 자체는 그 선수가 바로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수의 기량이 선수 자체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스포츠 마케팅 자체가 뭐예요? 인텐저블한 비즈니스라는 거라서 선수 자체는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 연예인은 틀립니다. 엔터테이너는 왜요? 왜 틀려요? 민수 왜 틀려요? 엔터테이너와 스포츠 플레이어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스포츠 플레이어 선수는 재료인데 엔터테이너는 그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엔터테이너는 스스로가 상품이에요. 근데 선수는 절대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 안 보이는 기량이 상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배우는 예를 들어 여배우 자체가 상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배우의 연기력? 그게 상품 되나요? 그거는 별도로 영화나 연극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구단이 굉장히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 요인이 벌어질 때 그럼 뭐냐 이게야. 판단 기준이 뭐야? 그게 가치야, 가치. 자, 갈등이 벌어졌어. 그럼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거 그건 당연히 선수들의 문제지만은 경기장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 때 판단 기준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게 바로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스포츠를 하든 아니면 스포츠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용품을 만들어내든 그 모든 게 가치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게 미션이에요. 어디로 가? 뭐냐 이게? 어디로 가냐는 비전이에요, 분명히. 비전의 타겟 목적지가 바로 미션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가는 방향은 비전이지만은 가야 될 곳은 미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말한 들은 자 특정 브랜드가 성공을 이뤘다. 그 브랜드는 소비자 거다 이게야. 그 자체.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회사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브랜드를 통제한다든지 어떤 그것이 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딱 벌써 가졌을 때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상민이가 어디야 삼성으로 옮길 때 팬들이 그 이상민의 기량에 대한 아쉬움이거든. 그렇죠. 트레이드 할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가끔 발생해요. 트레이드 할 때 이상민이의 그 KCC에 있을 때 이상민이는 진짜 거의 뭐요?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 그 실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은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는 그 스타성에 따라서 팬들이 있는데 갑자기 삼성에 트레이드 해버리니까
정말 팬들은 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조심해야 돼. 물론 기본적인 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구단. 그 상품을 만드는 구단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기량을 좋아했던 팬들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선수 자신. 얼마 전에 조인성, 얘가 LG에 진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가 SK로 갔더니 이제 조인성이 섭섭한 거예요. LG 팬들이 자기를 신문에 났더라고요. 자기를 갖다가 부와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그걸. 야유한다는 거, 야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쇼킹을 했던데 천만에 걔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떠난 거는 끝이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홍성은이가 훨씬 나은 거야. 부산에서 자기 부산의 프랜차이즈가 되고 있잖아. 물론 두산에서 계속 있었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워. 왜 갔냐 이거지. FA 결정은 지가 하는 거니까. FA 때 가는 건 트레이드가 아니었잖아. 본인이 원해서 옮긴 거 아니야. 그런 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그래서 뭐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팬들한테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포츠 자체가 이제 그것이 인기 스포츠가 되고, 아니면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스포츠 센터라든지 어떤 뭐 엑스트림 스포츠라든지, 우리 아까도 했지만 ESPN에서 이 엑스트림 스포츠를 2005년에 95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스포츠화 했지만 그것이 엑스트림 스포츠가 더 이상 ESPN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더 이상 ESPN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팬들 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그것이 굉장히 잘 된 게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데 영향력이 심해지는 거예요. 과거 근데 그것이 결국에서는 뭐 좋거나 아픔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어디가 진짜 모든 것이 성공하면 소비자 거라고 하는, 팬들 거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공인으로서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슈퍼스타들이. 그게 그런 뜻이에요. 팬들에 따라서 간다는 그런 자세들은 굉장히 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런 기업의 어떤 미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가장 감동 있는 거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 뭐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응? 자, 삼성이 이번에 몇 년생? 4연승 했나? 5연승 했나? 4연승? 5연승인가? 5연승이? 6연승. 아니, 6연승은 아니야. 현대한테 하면 줬잖아. 6연승에 7. 몇 연패야, 몇 연패. 이번에 프로 배우가 생긴 후에 한 번 놓치고 다 우승했죠. V6니까. V6에 지금? 네. 5. 벌써 그렇게 돼서 프로 배우가 시작된 지? 네. 그러니까 5연승이네. 한 번 놓치고 했으니까. 근데 과연 스토리가 있냐는 거예요. V6의 스토리는 뭐예요? 외국인 선수야. 매년 바뀐. 그치? 그러니까 별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석희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프로 배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야. 프로 배구가 그 외국인 용병에 의해 가지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승부가 결정되는 거는, 과연 이것이 옛날에 현대랑 삼성하고 프로 배구가 처음 해서 막 현대 누구야? 현대 감독이 누구였지? 누구냐? 김호철 감독과 신채용 감독과의 어떤 이런 라이벌적인 스토리 관계, 대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것이 되고, 나중엔 이것이 뭐 대표팀 감독과 이어지면서 하나의 이게 스토리적인 걸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 됐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스토리를 가지고 가야 돼. 스토리 속에는 뭐야?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없는 스토리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5월 8일 어버이날 과연 마케팅 프로모션 하는데 얼마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게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모션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뭔가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라든지 교육 이걸 왜 계속 외침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그걸 되새김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하고 있어요? 윤이 왜 하고 있어요? 변화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결국에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전략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시나리오 플레인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나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자꾸 되풀이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빨리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과거에서 예측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했었고, 그것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현재가 지금 이 분야에서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식의 지속적으로 현재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러려면 뭐냐면 그걸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케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미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션은 뭐야? 결국은 우리가 가는 미래예요. 추구해야 될 미래의 목표점이에요, 미션이. 그 미션을 가기 위해서 비전이 있는 거고, 비전을 가기 위해서 전략이 있는 거고, 전략에서 전술이 나오는 건데, 그거 가기 위해서 판단 기준은 어떤 가치라는 건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마켓 스트럭처 구조를 보면서, 시장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어떤 전략적 예측력 같은 거를 함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비 효과라, 우리가 나비 효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비 효과가 뭐예요? 평범한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에 발생한 작은 변화가 다른 지역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작은 변화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리더가 남들과 이익을 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가 한중 FTA가 벌어진다 이게. 자, 한중 FTA가 벌어지면 과연 스포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 시장한테. 그렇지만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게 중국 같은 데서 나비가 날아갔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홍수가 나. 과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게. 응? 지구 정반대편에서 다른 일이 벌어져. 홍수가 나고 거기가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갖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 이것이 크게 일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봐요. 자, 지금 골프장들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제. 회원제 골프장이 작년부터 적자예요. 그러면 그건 괜찮아. 퍼블릭 골프장들은 괜찮은데 회원제 골프장이 적자를 보고 있어, 운영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퍼블릭처럼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또 단가를 낮추든지.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결국엔 뭐냐? 무슨 일이 벌어지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자, 회원을 갖다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제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가지고 있는 회원, 내가 지금 회원가는 내가 3천만 원을 받아서 샀어. 근데 지금 회원이 1,500만 원밖에 안, 이거 내놓는 거예요. 더 달라 이게야. 그럼 돈이 있어요? 내 집 돈이 있냐고. 그걸 다 투자해고 다 끝났는데 그 돈이 남아야 그걸 팔아가야 되지. 지금 자기가 산 회원가보다 더 낮게 이제 회원가가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거 내놔라 이게야. 그렇죠?
그럼 위기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리 뭐예요? 그러면 한중 FTA, 한미 FTA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스포츠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해외 자본 유치해서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 골프장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 안 그래요?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 해외 자본 거지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한 대로 회원가에서 운영비에서 지금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겠죠. 골프장 이용료가.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과연 그러면 이 골프장에 우리나라 적어도 500개 이상이 되는 골프장에다 누게 돼요?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그걸 투자하는 항상이 없는데? 그 외국에 투자하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헐값에 일본에 골프장 많이 샀어요. 헐값에 많이 샀어요. 헐값에. 지금 골프장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일본 골프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싸게 내놔가지고. 우리도 그걸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여파들이 그냥 우리가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이 아무것도 사소한 것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사소하게만 볼 수가 없고 더 큰 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보를 접할 때 어떤 정보를 접하든 간에 정보를 접할 때 그 정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키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스포츠 마케터로서 여러분 나중에 해외에 나가 취업했을 때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은 여파를 미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불침범형이래죠. 불침범이라는 게 뭐예요? 눈 뜨고 항상 보는 거 아니에요. 불침범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사를 읽든 간에 뭐가 읽든 간에 근데 그거는 자꾸 이 필링으로 와야 돼요. 그건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 기사를 스포츠 관련해서 무슨 관련 기사 항상 스포츠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모든 걸 스포츠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대선 출마에 나오는 대선 주자를 보고도 이게 스포츠랑 연관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 나르시스트 리더라고까지 얘기한다잖아요. 나는 거의 불침범 리더 같아, 내가 보기에. 나는 거의 매일 이 모든 걸 보면서 이게 스포츠랑 어떻게 연결된 걸 항상 봐요. 그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미션을 찾아낼 미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거에 세 가지 요인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지금 얘기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차이를 느끼는가, 소비자들의 여기서 얘기한 3.6시간 소비자 일상적인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변화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가져오면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상생활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변화와 차이와 어떤 변혁 가운데서 나오는 게 그것이 바로 영적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거 마음, 몸, 그냥 스스로에 가는 거. 자, 우리가 오늘, 자, 야구 어느 나라 말이에요? 베이스볼, 아까 베이스볼을 뭐라고 번역해요? 베이스볼 뭐예요? 야구죠. 누가 번역한 거예요?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구 용어들 다 봐봐요. 대부분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고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 그게 우리의 하나의 행동 양식이 되고 하나의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스포츠. 그게 스포츠가 무서운 겁니다. 스포츠가 그래서 무서워요.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 팬들의 행동 양식 그냥 바꿔버려요. 왜? 스포츠를 통해서. 그래서 스포츠가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예를 들어 축구. 왜 남미가 축구가 유럽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 무슨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왜 남미가 축구가 인기가 있어요? 왜 남미가 축구를 잘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남미가 축구를 잘할까? 원래 축구 종주국은 어디예요? 유럽이잖아. 근데 남미가 왜 축구를 잘해요? 바로 그거예요.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축구가 많이 잘하는 나라일수록 뭐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원래 야구는 어디서 나왔어요? 크리켓에서 나왔죠. 크리켓은 어느 나라가 잘해요? 크리켓을 잘하는 나라는 어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국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파키스탄, 인도,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영국. 프랑스에서 크리켓 하는 거 봤어요? 잘 못 들었죠? 이게 스포츠가, 자, 농구는 어디예요? 미국에서 나왔죠. 농구는 어디가 잘해요? 미국만 잘해요. 에? 네, 미국만 잘해요. 물론 유럽도 잘하죠. 유럽에 어디가 잘해요? 스페인, 유고, 이태리, 프랑스. 우리는 왜 못해요? 어디가 옛날에 농구 잘했는지 필리핀이 농구 잘했어요. 필리핀이. 60년대는 우리가 필리핀한테 졌었어요. 옛날 얘기지만. 70년대까지 졌었어요. 잘. 필리핀에 프로가 있었어요. 프로농구가 필리핀에는. 물론 우리는 영향을 뭘 많이 받아요? 우린 축구가 언제부터 축구인 줄 알아요? 축구야말로 정치예요. 정치와 축구, 정치와 스포츠가 가장 연결되게 축구예요, 축구. 왜요? 이승만 대통령 자체부터 축구,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경기를 못하게 했잖아요. 스웨덴 월드컵을 나갈 때. 어? 우리나라 게임 못해서 일본에 2게임을 했어요, 최종전을. 그 다음에 66년도에 누가 잘했어요, 축구를? 60년 런던 월드컵. 북한이 8강 올라갔잖아요. 그러자마자 만든 게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양지팀하고 그걸 만든 거예요, 우리 청룡을. 양지가 뭔 줄 알아요? 국가정보부 팀이에요. 국가정보부 팀이에요. 정보부 소속 팀이야, 양지가. 그 축구가 가장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한 거예요. 그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야. 그래 왔어. 어? 근데 야구를 그렇게 하려다가 야구가 뭐가 된 거예요? 상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는데 프로가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당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프로 스포츠가 제일 82년도 나온 후에. 왜? 프로는 솔직히 아까 얘기한 뭐예요? 상업화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고 경제력과 TV 중계권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통제가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프로는. 어느 나라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 면에서의 생각들, 그럼 이것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변혁이 일어나고 어떤 감성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미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 그 가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 기준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how to, 어떻게 가고, why, 왜 내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 어떤 판단의 기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은 이 미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켓 3.0에서 이게 미션을 만드는 영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그냥 통하는,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야말로 진정한 영적 마케팅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거기에서 뭐 지나친 상업화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너무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영적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스포츠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온 게, 아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션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야 돼, 단순해. 자, 제가 모 구단에다가 작년도 컨설팅의 미션을 뭐라고 하냐면 리딩 베이스볼이라고 했어요. 리딩 베이스볼 오브 코리아야. 그게 뭐예요? 한국에 영어는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리딩 베이스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리딩 베이스볼 그러면 아, 선도하는 베이스볼 팀이다라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리딩 베이스볼. 리딩 베이스볼 팀 in Korea. 한국에서 선도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미국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렇죠. 리딩 베이스볼 그러면 그 뭐냐면 제가 리딩 베이스볼 끄집어내야 된 배경이 뭐냐면 과거에 초창기부터 이걸 프로야구를 끌어왔다 이게. 뭐로? 마케팅으로. 앞으로도 끌고 갈 것이라는 거죠. 뭐 퍼스트라는 얘기 하겠지만은 그냥 계속 리드를 해가는 거예요. 리딩하는 건 뭐예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리드는 그거 아니에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이스볼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미션이 나온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냐 이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생각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기업들의 어떤 벤치마킹이 되어 왔다는 거는 GE는 GE의 어떤 그 칼리지가 따로 있어요. 그 사관학교가. 쉽게 말하면 GE 사관학교가.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리더들을 계속 양성하고, 그 다음 켈러그는 켈러그대로, 아니면 뭐 IMG는 IMG대로, 아니면 저 나아가서는 디즈니 월드도 있어요. 디즈니 월드대로 자기네들의 그 리더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미키마우스가 남자게 여자게? 미키마우스가 남자예요? 응? 모르죠? 미키마우스 여자. 미니마우스도 여자. 미니마우스 여자고. 왜냐면요, 나 아는 교수가 디즈니 월드 가서 교육을 받고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수료증을 주는데 확 알았대. 좋아서. 그때 화장품 냄새가 나더래. 왜 그러냐 보니까 그 키에 그렇게 원숙한 그 모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가 밖에 없대. 남자는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 나이에는 그 키에 맞춰가지고 그 키는 초등학생 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성을 해가지고는 확 알았더니 읍스. 화장품 냄새가. 그래서 그때 알았다. 미니마우스 당연히 여자지만 미키마우스도 여자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 책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사실과 수치를 담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지적인 논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구단에서 아까 유니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유니폼이 물론 구단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걸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를, 한 3가지를 샘플링을 갖다가 놔서 얘는 몰 같은 데다 갖다 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명동 같은 데서 우리가 이게 어느 게 좋냐고 이렇게 자기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오프라인도 좋고, 이제는 이제 SNS 같은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이런 유니폼과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어떤 건지 직접 팬들이 골라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글로 다 유도를 해. 유도를 하지만 그렇게 팬들한테 어떤 수치와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팬들이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팬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이 세상에 나는 비밀을 자꾸 그 스포일러라고 그러나? 자꾸 이렇게 슬슬 흘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실과 어떤 숫자를 담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팬들이 선택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기서 두 번째 하는 효율적 생산 아이디어를 도저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박철순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두산은. 결국 그 박철순이라는 선수 때문에 그 악령에서 벗어나는데 82년도에 우승하고 95년도에 끝났으니까. 한 번 더 13년 동안 그 사람의 그 스토리에만 너무 연연하는 바람에 우승을 못했었는데, 이 진짜 스토리가, 박철순이라는 스토리는 프로야구를 이끌어간 스토리야. 왜냐하면 처음에 21연승인가? 지금 연승을 잊어버렸네. 23연승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프로야구. 근데 그건 전 세계 기록에도 없어요. 못 깨. 근데 그 사람이 허리를 다쳤어. 허리를.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많이 던져서 다쳤겠죠? 허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극복하려고, 그래서 게임 때려. 근데 계속 구단에서 얘를 방출 안 해. 왜 그러면 원년의 스타니까. 계속 그러다가 87년대 88년에 한번 나왔다가 또 허리 부상을 당해. 내가 두산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던졌어. 프레임 코치야, 이제 프레임 코치로. 그래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94년도까지 야구 생활을 했어요. 94년도까지.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한번 나오면 나올 때 최고령 투수. 불멸의 뭐야. 불사조 박철순. 벌써 이런 식의 진짜 팬들이면은, 이게 두산 팬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팬들이면은 감동을 갖는 어떤 스토리를 주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토리라는 게. 감동을 주는. 자, 이 박찬호가 왔어요. 이제 박찬호가 와가지고, 진짜 그 미국 생활하고 일본 생활, 지금 왜 하나가 미안하지만 꼴찌를 하고 있지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팬들의 그걸 받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지금 청주구장 관중 하나도 없어야 돼. 그렇지만 김태균이라는 선수도 있고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에 딱 중요한 점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스포츠에서는 이겨야지 더 그게 스토리가 커져. 지면은 그것이 떨어져.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뭐 부상을 해가지고 회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새로운 스토리들이 자꾸 스포츠에서 만들어지고, 불굴의 정신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진짜 그 머니볼처럼 진짜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팀을 제대로 막 이끌어 갔다든지, 우승 후보로까지 만들어냈든지, 이런 진짜 근데 이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내냐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포츠 에이전트 영화가 뭐였죠? 제리 맥과이어를 보면서도 그 스토리거든. 물론 그 회사가 지금 망했어요. 그 사람이. 그럼 더 이상 안 해. 근데 그거 과거에 1990년도부터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일대기 같이 쭉 이끌어오면서 결국 나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스포츠는, 근데 이 일반적인 제품보다도 특히 이 스포츠에서 어떤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려면 여기서 나오는 게 캐릭터하고 플롯이 있어야 되고 은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도전적인과 연결성과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 마케팅의 스토리가 뭐예요? 누가 주축이야? 진호 누르고 얘기해봐. 뭐야? 이번에 마케팅 전략에서 얘기 한번 해봐. 이번에 너희 5월 그거 누르고 5월 8일이야? 네. 어버이날. 네. 그래, 어버이날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스토리가. 자, 얘기해봐요. 일단 우리가 다 같이 진행하긴 하는데
일단 저희가 5월 8일에 데뷔해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나갈 게 감성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경희대라는 너무나 막강한 팀에 이제 우리가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좀 약간 하부들이 이제 우리는 경희대는 안 되니까 대신에 우리가 하부들의 응원을 받는다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을 조금씩 이제 심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을 좀 주차하게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선수들과 학생들과 하는 농구를 가르쳐주는 그런 뭐 스킨십 마케팅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SNS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실시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희 저는 그 연고대라는 그런 거를 학생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때마침 경희대가 마크가 사자다 보니까 한양대도 사자니까 뭐 재상님이 뭐 아이디어 냈던 라이언더비라는 이런 새로운 이름하에 뭐 경쟁심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4학년 이제 또 하나가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한 번도 한양대가 그 주장이 4년 동안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선수들의 메시지가 담긴 내가 졸업하기 전에는 뭐 한 번쯤 이겨보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학생들한테 좀 감성적으로 좀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도전? 있어요? 경희대 보죠. 도전? 일승을 해보겠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연결성 별로 안 보여요. 에? 스토리 연결이 별로 안 돼. 그 다음 창의성 별로 창의적이지 않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걸 한번 생각해. 아직 날짜가 있잖아. 한번 스토리를 엮어봐요. 경기력으로 좀 낮은 학교들에서도 그렇게 대학 스포츠가 부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게 가상의 라이벌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건지 그렇게 또 따지고 보면 자 굉장히 좋은 스토리는 뭐냐면 도전적인 스토리는 됐어. 4년 동안 주장이 한 번도 못 이겨서 이번 한번 이기겠다. 근데 승부는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겨야지 그 다음이 중요하지만 지금 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거라서 누구나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어. 자, 1승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프로모션 얘기하는 거와 1승을 하기 위해서 덤벼들 때의 준비는 틀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경희대가 제일 강해. 지금 농구판에서는. 뭐 중앙대보다 잘하니까 이제는. 이거를 이기는 게 하나의 도전적으로야. 근데 더 나은 도전은 뭐냐? 너희의 도전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학 스포츠가 홈 경기에서 관중을 채운 적이 없어. 이것도 새로운 도전이야. 여러분의 도전이야. 그래 안 그래? 굉장히 큰 도전이야. 이걸 성공을 하면 대한민국의 대학 스포츠 마케팅 가능성을 잇는 거야. 거기에 대한 도전이야.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봐. 경기는 그래 도전이야. 그래 그래서 SNS라고 다 해. 니들의 도전은 뭐냐 이게 니들. GSI의 도전이야. GSI가 1기부터 2기까지 처음으로 하는 도전이야. 무슨 도전? 전공에 관한 도전. 이걸 성공을 못해? 그럼 너희들이 해외 나가서 뭘 할 건데? 너희들이 나가서 뭐 할 건데? 너희들이 그래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는 게 목적이야. 뭐 어디 나가서 근데 이걸 성공을 해봐. 이거는 새로운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진짜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잘 소중하게 가지고 가봐. 그리고 절대 nothing impossible이야. nothing impossible이야.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거는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안 돼. 항상 내가 주장을. 그러면 자
도전적인 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5월 6일 거예요. 그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어떤 창의성이냐 이게야. 자, SNS라도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하냐 얘기야.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 흔히 그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시대보다 앞선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돼요. 자, 과거에 프로야구에 강아지가 배타박스에 들어오고, 응? 강아지가 볼독이라는 게 있었어. 물론 SK가 나중에 했지만은,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진짜 그랬어요, 미국에서. 하여튼, 개를, 도그나 패트를 데리고 오면 무료 입장이야. 그런 데도 있었어? 어? 그러면 주인이 무료 입장이야. 강아지를 끌고 내가 공짜로 봐. 그러니까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야 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은유적으로 가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벗어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K-팝 스타 봤잖아. 걔 누구야? 이승훈인가? 떨어지네. 걔의 창의성을 봐봐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만뜩 나오는 거야. 이 통찰력에서 나오는 거. 이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면 나와야 돼. 이 아이디어는. 그러려면 밤새 생각을 해야 돼요. 불침범을 서야 돼. 여러분들 아까. 그래야 이 아이디어가 나오지 히히 호호호 웃는다고 절대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한 아이디어를 나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3층에 있는 그 모든 쓰레기를 다 치운다는 아이디어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절을 말이야. 절을 어떻게 진 줄 알아요? 거기 있는 절들을? 여러분 절 개보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설악산에 있는 절들? 다 주민들 올라가는 관광객들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돌 하나씩 메고 다니고. 누가 스님이 낸 아이디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벽돌 하나씩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디까지냐는 그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점으로 연결하지 말고 선으로 연결하십시오. 선으로.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거는 비교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은유. 자원 7가지 거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심층 은유하는 거예요. 그릇된 여정, 연결, 통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 반응을 갖다가 은유 방법으로 도출할 것인지. 이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루어간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것도 큰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어. 소비자 권한이야 이건 스포츠에 관련된 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범한 런 비즈니스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하고 소비자들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브랜드라든지 어떤 새로운 스포츠가 인기를 끌었을 때는 그거는 팬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팬들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3가지를 어필할 수 있어요. 원칙을. 질문 여기까지.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어떤 미션과 그 다음에 비전을 어떻게 만들고 그 비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미션을 가지고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제는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미션을 만들고 아무리 비전을 만들고 아무리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뭐예요? 내가 안 움직이면 안 해. 우리가 안 움직이면 끝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도 그 스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내부의 직원들, 내부의 구성원들의 자세.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가치를 어필하라. value to the employee. value가 뭐예요? 가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미션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value를 수행할 수 있는 가치. 가치는 행동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지 결정하는 게 가치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이 될 것이냐 도둑놈이 안 될 것이냐 라는 그 가치 판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도둑놈이 아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그런 가치 판단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프로이드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구단에서, 팀에서, 팀 오너에서, 감독도 마찬가지야. 선수한테 주는 가치가 뭐냐. 자, 우리가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가치예요.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가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게 하나의 미션이야. 감독이. 그건 뭐야? 수비 축구요? 공격 축구를 해야 된다는 그게 나오죠. 밸류가. 비전이 나와요. 물론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골 많이 넣어서 이겨야 된다가 미션이야. 그러면 어떻게,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가지고 골을 많이 넣는다가 그거죠. 비전. 그럼 가치는 뭐냐? 공격적인 축구를 해가지고 공격 숫자보다 수비자 공격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골을 많이 넣도록 하는 게 가치예요. 그럼 선수들조차도 자세가 항상 앞으로 가는 자세예요. 뒤로 빠진 자세가 아니라. 그 패스도 앞으로 가는 패스를 해줘야 돼요. 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너는 그럼 뒤로 패스하는 놈은 수비형이야. 그래요. 수비형이잖아. 그럼 그게 공격의 가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감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수랑 감독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왜? 얘는 수비형이 아니지만 한 번은 뒤를 돌아서 하고 싶어. 안정형이야. 근데 감독은 그걸 싫어해. 아무리 잘 차도. 그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니볼에서 나온 것처럼, 자, 포볼이 많은 놈이 좋으냐? 안타를 많이 치는 놈이 좋으냐? 도루를 많이 하는 놈이 좋냐? 포볼이 최고라는 거 아니야, 나가는 게. 그러니까 출루율이 좋냐, 안타가 좋냐. 안타 쳐서 나가는 게 아니야, 포볼 쳐서 많이 나가는. 포볼이 많이 나간 놈이 더 살릴 확률이 많다는 감독이나 단장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투수에서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쁜 볼을 치면 돼요, 안 돼요? 기다려야지. 이거예요, 이거. 그럼 뭐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옳은 길로, 우리가 왜 최근에 들어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다니라고 그래? 그게 좋다며. 뭐가 좋은지 나 잘 모르겠지만은. 예? 살아가는데 좋다며. 근데 이거는 확실해. 여러 왼손잡이 있어요? 내 경희한테 얘기했었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7년 일찍 죽어요. 그건 미국에서 조사에 나온 거예요. 수명이. 그거는 이유가 이제 우리 사회가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평균 수명이 1900년도, 1940년부터 70년, 3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봤대. 언제 죽었나? 그거 쉬워. 그거 조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아까 그거보다 쉬워. 연봉, FA보다 쉬워. 했는데, 왼손잡이가 7년이 수명이 짧더래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사회가 왜 오른손주의 사회, 오른사회.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왼쪽인가? 하여튼, 오른손잡이를 위주로 하게 이 왼손잡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위가 그럴 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결국에 교육이야, 교육.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의 교육.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다닌다. 오른쪽으로 다닌 다음에 오래 산다면 다 오른쪽에 다닐 거야. 우리 사람들이요. 근데 오른쪽이 좋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뭘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냐면, 구성원, 결국에 교육으로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교육으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양식은요, 학교, 사회, 부모, 가정의 교육에 의해 나온 겁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회사에서 올바르게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위기에 놓인 어떤 가치들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그냥 내부 직원들을 기업 친밀한 소비자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직원이 내부 소비자다라는 얘기를. 내부 고객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실이 원하는 가치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스포츠 3.0 시장에서 핵심 가치 수입 지켜내는 그 브랜드 충성 질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나은 수익, 더 높은 보장,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교육, 가치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 어떤 스포츠 조직이라든지 원하는 그 조직이 원하는 가치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야. 물론 얼마를 보상을 해주고 얼마를 대우를 더해줘야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게 간다는 사실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직장생활을 50대 전에 다 끝나요. 요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는 안 그러려면 보장이 없어요. 그러려면 결국 이것이 지속 가능성으로 간다는 것을 자꾸 구성원들 심어줘야, 그래야 이 회사가 큼으로써 결국 더 나은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 있다는 가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냐 이거야. 자, 네가 위원장이야? 응? 그럼 네가 나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일기 이게 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뭐 그 결국에 하는 일, 뭐 교수님한테 뭐 스폰서십 살 때니까 돈 내달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자, 우리가 GSI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냐. 라는 걸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불침범을 쓰는 겁니다. 나 혼자만 불침을 써서 내가 이거 하라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팀워크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하고 그래서 그래 우리가 나중에 끝나고 나는데 뭔가 이룰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 그럼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 농구팀에 대해서 이벤트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의 사업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럼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이어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지속 가능성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책에서 말하는 걸 갖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소문나면 한양대학교 GSI가 대한민국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여러분 시작이 굉장히 미천한 것 같지만 끝은 굉장히 창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가치야.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래서 물론 수익도 좋고 보상도 좋지만 지속 가능성 있게 나가주는 게. 이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얘기한 뭐 패드레시오니가 얘기한 것 가치가 실현 허용 가치, 이상적 가치, 우연적 가치, 핵심 가치라는데 글쎄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입사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만들어낸 그렇게 큰 그건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 우리 기업의 가치나 어떤 조직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뭐 핵심 가치, 공유 가치,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행동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 자, 오늘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삼성에서 담배를 안 피우면 입사 때 가점을 준대요. 그럼 뭐냐? 그 얘기는 뭐냐? 삼성이 앞으로 금연으로서 가치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 판단이 나오면 그것이. 그럼 이제 삼성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금연할 겁니다. 안 그래요? 진급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으로 직장인들은 담배를 안 피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 담배 산업의
지장이 미칠 수도 있어. KT&D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증시를 보면은 나비 효과가 금방 나타나요. 증시를 보면은. 응? 뭐가 잠깐 했는데 뭐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고 지난번에 뭐 하니까 뭐 대선주 그래가지고는 누구 뭐 그 갑자기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 이게 나비 효과예요. 주식이 제일 잘 나타내는 거야. 어? 그럼 KT&G 스포츠 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 이렇게까지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유 가치가 이제 기업 문화야, 이제 문화가 가치가 만들어진 문화인 게 기업. 즉 공동적인 행동, 우리 함께 행동을 함께 고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8일 날 스폰서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아까 똑같아요. 창의성과 어떤 협력과 문화적인 것. 이 세 개를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그 공유 가치하고 공통적인 행동이 이렇게 설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요.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조원들의 공통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여기 한 사람도 삐끗해버리면 그 모두 다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무리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개인주의가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이 핵심적 가치를 같이 공유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핵심 가치가 소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핵심 가치를 보유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더욱더 향상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미래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크게 뭐 여러분 별로 그렇게 큰 그건 문제가 아니고, 여기 핵심 가치 중에 하나 바로 건강과 안전이다. 이것도 있어야. 담배 끊어. 어? 가치에 충실하면 직원의 충성도도 올라간답니다. 어? 근데 뭐 렌트카 일하는 친근한 젊은 사람, 이건 이 책에서 나온 얘기니까 뭐 별로 그렇게. 설교는 충분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가 충분하지 않아요. 스스로 어떤 가치와 행동에 대해서 일치시켜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논어에도 얘기하지만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치 공유는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우가 솔선수범해야 남들도 하는 겁니다. 네가 늦게 오고 뭐 회의에 늦게参加, 야 나중에 하자 이러면은 이 결국에는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너를 그런 어떤 동기부여하고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학점인이 없고 과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감이겠죠? 응? 그거는 내가 보기엔 분명히 해줘야 돼. 그거는 그 과대표로서 나중에 네 이력서 한 줄 들어가 있습니까? GSI 과대표.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직원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라 라는 게 있었고요. 뭐 승자와 함께하라 라이프 스타일 이거야 뭐 여러분들한테 큰.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 권한을 유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할 때 항상 모든 걸 내가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리더로서 망가진 겁니다.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내 밑에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 조원들한테 내 직원들한테 부여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런 가치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지 못하면은 그 조직은 거의 희망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고 어딜 나가서든지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간에 서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이면요 서로가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합니다. 가치 공유를 못하는 조직일수록 뒤에가 뒷담화를 해요.
그런 조직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속 가능한 조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앞과 뒤가 아까 프론트 라인하고 백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백라인, 프론트 라인 이게 똑같아야 돼요. 생각의 공유가. 앞에 있는 직원들이나 뒤에 있는 직원이랑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 주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넘겨주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가 이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오늘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미션, 비전, 가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프로젝트 때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실험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미션이 뭐고 함께 이 마케팅의 미션 이번에 미션을 만들어 봐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원 사례를 만들겠다가 미션이면 거기에 따른 비전은 뭘로 갈 것이고 그에 따른 전략은 뭐고 그게 행동 가치는 뭐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상.